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가 이해하기 쉽냐는 질문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하시더군요. 사실 소설 자체가 토미노 감독 건담 중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이 직접 애니메이션화하기 어렵다고 한 작품이니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해하기 어려우냐? 이 작품이 하나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샤의 연대기의 기승전결 중 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퍼스트 건담이 기, 제타 건담이 승, 그리고 역습의 샤가 전을 맡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원래 제타 건담의 초기 구상은 샤가 주인공인 역습의 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카뮤가 주인공이 되었고 더블 제타 건담의 최종 보스가 되어 주도와 대립할 예정이었던 샤아는 극장판 제작으로 인해서 크레미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제타 건담의 오프닝에는 원래 계획의 흔적으로 주도와 샤아가 대체하는 장면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후 토미노 감독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작품을 쓰는데 그게 바로 섬광의 하사입니다. 즉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우주세기 전반을 이해해야 하니 극장판 섬광의 하사웨이 이하 서마만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또한 반다이의 정책상 애니메이션 서마는 역습의 샤의 뒷이야기인데 하사웨이가 첸을 죽인 것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즉 가뜩이나 어려운 이야기인데 주인공의 감정이입도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원래 소설판 서마는 역습의 샤가 아니라 원한이었던 벨토치칼 칠드런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 원작이었지요. 여기서는 첸이 나오지 않고 퀘스를 죽인 것은 하사웨이입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번 주제는 섬광의 하사웨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반다이의 공식 기준에 맞춰 애니메이션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소설판의 내용은 이슈가 될 때마다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서력의 끝. 지구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량 위기와 환경 오염, 그리고 자연 파괴가 이어지자 인류는 우주의 스페이스 콜로니를 건설해 우주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대규모 기획을 위해서 전 세계를 통합한 지구연방이 설립되고 이들이 우주 이민법을 만들며 우주 이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기념법이 제정되었죠. 우주세기. 이렇게 인류는 하나가 되어 우주를 개척하게 되지만 반세기가 지난 우주세기 51년 전 인류의 80% 이상이 우주 이민을 마친 순간 갑자기 우주 이민 계획이 동결됩니다. 말로는 지구의 환경, 문화 보전을 위해서 특정인들의 거주를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연방정부의 요인, 강요, 그리고 재계의 중진이라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 사는 사람과 우주에 사는 사람 간의 계급의 차이가 생겨났죠. 이후 우주거주민, 스페이스노이드가 생산한 자원을 지구가 착취하는 식의 순환 구조가 이어졌으며 이에 반발하는 스페이스노이드를 지구의 어스노이드가 탄압하면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세기 79년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스페이스 콜로니 사이드 3가 지구연방 정부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하고 지원 공국을 세우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로와 샤가 처음 만난 1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온은 지구의 콜로니를 떨어뜨리는 대학살을 저질렀고 개전 일주일 만에 총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비극을 낳았죠. 결국 전쟁은 지구연방의 승리로 끝났지만 스페이스노이드와 어스노이드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우주세기 87년 전쟁의 승리에 취한 지구연방 내부에서는 지온의 잔당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티탄제라는 특수부대가 설립됩니다. 이들은 명분을 핑계로 스페이스 노이드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하며 오히려 새로운 악이 되어버리죠.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에우고라는 반지구연방 조직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샤아즈나블과 아무로레이가 잠시 손을 잡고 티탄제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티탄즈는 무너졌지만 지구연방 정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 조직인 티탄즈가 아닌 경찰 조직인 맨헌터를 만들어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저질렀죠. 이에 샤는 절망합니다. 샤 아즈나블은 지온의 창시자인 지온 즘다이쿤의 아들입니다. 지오니즘의 재창자 지온 즘다이쿤은 지구는 성역이기 때문에 인류는 우주에 진출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에서 보다 진보한 인간인 뉴타입이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샤도 이를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뉴타입가 뉴타입として生まれ出る道を作りたいだけだ. 다만 당시 관점에서 샤아는 중년에 들어가는 부류였고 그래서 제타 건담에서 그는 카미오를 후계자로 고려합니다. 더블 제타 건담 LD 박사에 있는 부클릿에 의하면 제타 건담은 샤아가 카미오를 악의 천병으로 만드는 이야기였다고 하네요. 私が手を下さなくともニュータイプへの覚醒で人類は変わる。その時を待つ。 샤아는 한때는 인류를 믿어보고자 했습니다.
1년 전쟁이 끝나고 크와트로 바지나라는 가명을 쓰면서 에우고에 가담했던 시절, 그는 무력이 아닌 정치와 연설로 세상을 바꾸려 시도했죠. 다카르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지구의 중력에 묶인 영혼을 해방하자고 호소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의 자성작용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티탄제가 사라지고 에우고가 승리했음에도 연방정부의 고관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뮤가 뉴타입으로 각성하는 것을 이끌고자 했지만 카뮤는 각성은커녕 전쟁에 휘말려서 쓰러져 가고 말죠. いくら希望を見出しても、地球の重力に魂を惹かれた者たちのエゴに押しつぶされ、結局はこんな悲しみだけが繰り返されていく。ならば、一昔前の人々は、9世紀のロケットの G に耐えながら空に上がった。彼らは空にこそ希望の大地があると信じた。自分たちを空へ追いやった地球のエリートたちを憎むことより、その方がよほど建設的だと考えたのだ。地球の重力を振り切ったとき、人は新たなセンスを身につけた。それがニュータイプへの開花へとつながった。そういう意味では、確かに空に希望はあったのだ。よくわかる話です。僕もその希望を見つけます。 하지만 그런 카뮤라는 희망은 사라져버렸고 결국 샤아는 최후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주세기 93년 지구 연방의 자동 능력에 절망한 샤아즈나블은 과격한 결단을 내립니다. 인류가 지구에 기생하고 있는 한 지구는 재생될 수 없다. 그는 모든 인류를 강제로 우주에 내보내기 위해서 거대 소행성 엑시즈를 지구에 떨어뜨려 지구 전체를 한랭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로레이는 이에 막아섰고 지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공명하여 떨어지는 엑시즈를 기적적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하지요. 당시 13살이었던 하서웨이 노아는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어른들의 추악한 싸움과 그 끝에서 일어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소녀 퀘스 파라의 죽음을 겪으며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죠. 우주세기 100년 샤아의 반란이 진압되고 지온공화국의 자치권이 반환되면서 표면적으로 우주세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아무로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도 지구연방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오히려 지구의 오염이 더 심각해지자 특권층만이 지구에 남을 수 있도록 더욱 악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매너스를 동원해 지구에 불법 체류하는 인간인들을 무력으로 사냥하고 강제로 우주로 추방하는 인간 사냥을 자행하는 것이죠. 지구는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었고 힘없는 서민들은 우주로 쫓겨나는 현실, 세상의 부조리함은 1년 전쟁 때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주세기 105년 성인이 된 하사웨이 노아는 식물 감시관 후보생으로 지구에 내려와 이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지요. 아무로레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지구에서 샤아즈나블이 그토록 혐오했던 일들이 버젓이 더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이에 그는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죠. 서마가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하사웨이라는 캐릭터의 모순 때문입니다. 그는 뉴건담을 계승한다는 의미의 크시건담에 탑승하지만 정작 그의 행동 방식은 샤아와 닮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중성, 모순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하사웨이는 아무로레이가 보여준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아무로는 인간의 따뜻함과 가능성을 믿었고 그 의지가 사이코프레임과 공명의 엑시즈를 밀어냈죠. 하지만 그 기적으로부터 12년 뒤 하사웨이가 마주한 현실은 추악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던 연방의 고관들은 그날의 감동을 잊은 채 오히려 더 악랄하게 지구를 사유화하기 시작했죠. 아무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들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고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서웨이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죠. 아무로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인류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기엔 지구의 환경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부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로의 의지를 잇대 샤아즈나블을 따르기로 합니다. 물론 샤아처럼 전 인류를 말살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말로는 안 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무력으로 심판한다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패한 연방의 수뇌부를 암살하여 공포를 심어주는 것, 그것만이 썩어빠진 연방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믿었기에 그는 존경했던 아무로의 건담을 타고 퀘스를 사지로 밀어넣었던 그토록 증오했던 샤아의 가면을 쓰게 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샤아의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통찰은 옳았고 아무로의 방식은 옳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사위의 가명인 마프티 나비우 에린은 정당한 예언자의 왕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마프티는 종말을 맞은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는 메시아라는 뜻, 샤라는 메시아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며 나비우는 예언자인 나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미래를 보여준 아무로레이란 예언자라는 해석 또는 샤의 방식을 사용한 하사위 본인을 예언자라고 지칭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하사위가 작중에서 아무르레이와 샤 아즈나블의 두 의지를 모두 계승하려고 고뇌하는 인물임을 감안하면 고뇌라는 면에서 아무르를 지칭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단 그의 방식이 샤를 계승한 것임을 감안하면 아무르의 이미지는 선전록으로 이용하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인류의 미래를 비춘 건담이 지구연방을 심판한다. 어스노이드 집단인 지구연방에게 뉴타입의 메시아인 아무로는 그 자체로 공포이기도 하고요. 마프티가 자신이 짊어진 수단이고 나비우가 그가 내세운 형상이라면 에린은 그가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에린은 고대 언어로 아일랜드를 뜻하는 말이지만 이 작품의 맥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요. 첫째는 지켜야 할 대상인 지구, 마프티, 나비우 에린의 이름을 완성하면 지구를 바로잡을 정당한 예언자라는 뜻이 됩니다. 어머니와 같은 돼지 에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병들어가는 지구를 특권층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본래의 청정한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하사위의 대의 명분이 이 이름에 담겨있는 것이죠. 둘째는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인 여성. 하사위가 평범한 삶을 버리고 테러리스트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거창한 사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소설 기준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애니메이션에서는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의 세상에 대한 증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13살의 소년이 울고 있으며 그 소년을 움직이는 것은 죽은 퀘스의 망령입니다. 즉 에린이란 이름은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 지구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문화권에서 대지로 표현되는 여성, 그가 영원히 속죄하고자 하는 여인인 퀘스를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하사위 노아는 샤의 방식을 빌려 아무레 건담을 타고 지구와 퀘스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름의 조합이야말로 우주세계의 거대한 역사가 낳은 사생아, 하사위 노아의 슬픈 운명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왜 그의 운명은 슬픈 운명일까요? 하사위의 운명이 슬픈 이유는 그에게는 샤와 같은 거창한 미래 설계나 아무로와 같은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샤에겐 인류를 지구에서 내보내 뉴타입으로 진화시킨다는 자기 나름의 미래 비전이 있었죠. 하지만 하사위에겐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의 대의 명분은 부패한 연방국원을 죽여서 도시를 막고 지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주자는 지극히 방어적인 목적일 뿐, 다 죽인 이후에 지구를 위한 비전은 전혀 없어요. 그저 인류가 스스로 깨닫기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답을 찾길 바라며 자신은 악역으로서 현재의 모순을 안고 사라지겠다는 자기 파괴적인 희생에 불과합니다. 즉 아무로의 죽음 이후에도 인류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모순적입니다. 하사위는 뼛속까지 기득권입니다. 연방군의 영웅인 브라이트 노아의 아들이며 야심활한 재벌가 일원인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기득권이죠. 그런 그가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민간인을 휘말리게 하고 군인들을 죽이는 행위, 그는 이것이 절대적인 정의가 아님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 내내 고뇌하고 우려하죠. 자신을 정의의 사도라고 포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실수 혹은 죄악으로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에 찬 혁명가가 아니라 망설이고 고통받는 테러리스트, 이것이 하사웨이의 본질인 것이죠. 그의 대의 명분은 희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어른들은 여전히 추악하다는 그 깊은 허무주의, 그의 싸움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투쟁이라기보다는 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지르는 비명, 청년 세대의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명인 섬광처럼 한순간 번쩍인 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며 마프티라는 슬픈 가면을 쓴 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써 완성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는 샤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도 아니고 아무로처럼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완성된 뉴타입도 아닙니다. 그저 퀘스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 갇혀 우울증을 안고 있는 섬세하고 여린 청년일 뿐이죠. 그리고 그렇기에 그는 우주색이란 비극을 마무리 짓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